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요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러나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혹은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으로 이동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떤 것을 처리해야 되고 뭐부터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실까요? 그럼 산재보험에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실까요? 산재보험에서는 통상의 출퇴근재해라는 보상제도가 있고요.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회사 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29일 이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예를 들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또는 도보 등으로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이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를 통해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여야 되고요. 이 말은 주거지와 취업 장소를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가용이나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혹은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 때로는 도보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로나 방법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통념적이지 않은 경로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다가 낙하산을 타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헬기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사회통념적이지 않죠. 사회통념상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방법과 경로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로에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중에 친구를 만나고 같이 수다를 떨고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로가 일탈되거나 중단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적용 사례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 2016년 9월 29일 이후 사고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막 가시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만원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게 밀려 넘어져 다친다든지, 또 퇴근 중 정상적인 경로로 귀가를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이나 자전거와 충돌해 부상을 입는 경우, 때론 만원 버스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손잡이를 놓쳐 넘어지게 되는 경우, 퇴근길에 마트나 편의점에 들러 생수나 생필품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다쳐서 부상을 입는다는 경우,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약국이나 병원에 들러서 진찰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일탈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와 같은 곳에 등하교를 시켜주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가 다시 직장이나 귀가를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사고입니다. 이처럼 출퇴근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산재보험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 오늘의 주제인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처리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될까요? 먼저 산재보험에서 어떤 부분이 보상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산재보험에서는 우선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 직업재활급여 등 여러가지 보상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고 있는 항목들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입니다. 요양급여란 말 그대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치료비를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휴업급여란 입원이나 통원과 관계없이 요양기간 동안 재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치료를 열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그 장애에 대해서
평가 후 1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 성격이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는 비슷한 성격의 보상 항목입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자동차 보험의 휴업손해 또한 비슷한 항목이고요. 산재보험의 장애급여나 사망 시 받게 되는 유족급여는 자동차 보험의 상실수익과 비슷한 항목이 됩니다. 또한 사망 시 받게 되는 산재보험의 장의비와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되는 장례비 또한 중복되는 항목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중 보상은 되진 않지만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나 아니면 산재보험에서 적용받지 못했던 위자료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보상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보상책임주의를 따르고 있고 자동차 보험은 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쌍방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도 적용이 되고 자동차 보험도 적용이 되겠죠. 여기서 산재보험은 그 과실을 따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장애급여 같은 부분이 보상이 되고요.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각각의 보상 항목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 후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차감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경합된 출퇴근 중 사고 시라고 한다면 먼저 산재보험으로 과실과 관계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고 나서 그 초과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상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럼 한번 예를 통해 한번 보실까요?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과실이 40% 적용되었고 이분의 월 소득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이분한테는 치료비 500만 원이 발생을 하셨고 한 달간의 입원 치료와 2달간의 통원 치료를 받는 총 3달간의 요양기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았다고 가정 후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500만 원씩 발생을 하였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40%를 공제한 300만 원이 적용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치료비 전액인 500만 원에 대해서 요양기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휴업 손실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 손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입원 기간 30일에 대해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의 과실은 또 차감을 해야겠죠. 그러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입통원에 관계없이 요양기간 전체인 3개월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있고 과실도 따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재해자의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호프만 개수, 과실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산재보험에서는 1급에서 1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 일수의 평균 임금을 적용해서 장애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산재보험으로 선처리를 받으신 후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중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을 하신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재보험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위자료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출퇴근 중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교통사고 시 과실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산재보험으로 먼저 적용을 받게 되신다고 한다면 보상책임주의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보다는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